날씨가 추운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약속 정하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혼자 있었어요. 거의 11월 말, 12월 초에 항상 이별을 했었고 크리스마스랑 30일을 누군가와 보내본 기억이 너무 옛날이에요. 글을 썼죠, 저는 집에서. 올겨울요? 올겨울 모르겠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지 않으면 글 쓰다가 또 올겨울 글 쓰다가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좀 실패의 경험이 저도 많거든요. 저는 좀 한번 붙박이기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점이 보이거나 싫은 모습이 보이면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좀 그러기가 힘들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함께 보시면서 분리 없는 사랑, 장벽 없는 사랑이란 챕터를 할 거예요. 이 챕터를 하면서 우리 좀 더 예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태어나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사랑을 하고 있지만 더 진실된 나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하고자 해요. 함께 봐요.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과 같은 거래요. 고통, 번뇌,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들의 의문을 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사랑이 당신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대요. 근데 누군가는 말해요. 사랑을 하면 당연히 슬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떤 책임감 같은 스트레스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랑은 그런 것을 생겨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사랑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끝나버리냐는 내 안에 사랑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 챕터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사랑은 철저히 내어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랑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대요. 이 사랑의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말했던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내주는 게 사랑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받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빼앗기는 어떤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줘서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은 사랑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설이게 되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발을 한쪽 발을 여기 놓고 한쪽 발을 바깥에 떼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탁 도망갈 준비라는 거예요. 어머 상처 줄 것 같아 얘가. 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얘가 투정하기 시작해. 얘랑 관계가 끝나려나 봐. 그럼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혹은 뭐야 나는 계속 너한테 10개를 주는데 너도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줘?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워요. 내가 뺏기는 것 같잖아. 그러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겁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서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 책은 얘기해요.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리 줄 필요가 없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래요.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이 떠올린 이런 불안감, 사랑이 주는 고통과 번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두려워하면서 보호해야 될 것은 없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도 당신이 가진 하나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받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사랑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을 가질 수는 없대요. 다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우리 자신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곧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대요. 내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당신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사랑의 대상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래요. 그럼 만약에 사랑이라는 거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이 사랑에는 분리가 없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뭐냐면 다른 사람에서 사랑을 구한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지고 온다는 개념 자체에서 이미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죠. 그건 뭘 만들어요? 불안감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뺏길까봐, 상처받을까봐. 아, 줬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해? 아니, 혹은 안 주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삶이 늘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렇죠.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해주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곤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곳에도 행복이 따로 있진 않대요. 관계는 양쪽이 만든 믿음의 체계인데 그럼 이 믿음은 양쪽이 만든 믿음, 두 믿음의 체계가 만나서 저 밖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인데 만약에 그 믿음 체계가 벗어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관계 속의 행복은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벗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상대방을 잃는 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믿음 때문에 유지되어 있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별이래요. 이 책은. 그래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은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밖에 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만들어주는 그 형성된 그 유대감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 책은 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해요. 글쓴이 딸이 전화가 왔대요. 손자의 생일 파티에 와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못 간다고 했대요. 딴 데 갈 일이 있어서. 믿음이 깨졌죠. 당연히 우리 엄마가 손자 생일인데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딸이 막 화를 내면서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10분 후에 딸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내 생각을 돌아보고 자기가 이제 엄마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해 봤대요. 자기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엄마를 향한 내 사랑을 막지 못할걸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막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곧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차린다면 멀리서 누군가를 찾을 필요 없이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되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저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요. 그럼 혼자 지내라는 거야? 독단적이라는 거야? 내 이기심으로 행동해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유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으로 차오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어떤 관계, 불안정한 관계를 봤을 때와 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그 관계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사랑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왜 잘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니? 잘 돼야 여자를 만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랑은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마구마구 사랑을 주려고 하고 하면 뭐냐면 내 자신이 비워져지는 허기진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상대에게 손을 벌리게 돼요. 날 좀 사랑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원칙은 있어요. 내 마음 다칠까봐 마음 가지고 흥정하는 장사치는 되지 말자.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어떤 크기로 사랑하든 나는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내 마음 다칠까봐, 내가 좀 많이 줄까봐, 내 것을 뺏길까봐 흥정하는 마음 장사치는 되지 말자. 그치만은 순간순간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사랑이 끝나곤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한두 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헤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막 사랑을 걷어들여요. 하나라도 덜 줘야 돼. 왜냐면 내 걸 뺏어가고 있어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이 떠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꾸준히 많이 노력해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이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별을 하게 돼도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저 멀리 가는 그 사람에게 가시는 걸음걸음 꽃을 뿌려주는 김소은 시처럼 그런 사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책을 본답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뵐게요. 누군가 이별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사랑하는데 불안하다면, 사랑을 시작하기가 겁난다면 겁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똑똑똑똑 노크를 할게요. 사랑이 마구마구 커지시라고. 여러분이 곧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왔다가 떠나더라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더라도 여러분 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혼자 있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사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셨다면은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서 막 부풀어나는 중이야.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훔쳐가거나 다치게 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어. 내 사랑을 키워서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요, 몇 번의 이별을 해도 사랑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긍정적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음 시간에 더 해봐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봬요.